자, 그러면 우리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대찌개는 잘 안 드시죠? 가끔 먹습니다. 잘 안 드셔. 안 좋아하셔. 네, 왜냐면 또 알죠. 우리 이사님 이런 부대찌개랑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살짝 느낌은 와요. 느낌 있죠. 네. 그러나 뭐 아마 이사님도 반할 만한 그런 맛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어제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뭐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뭐 소폭씩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0.32% 시작했는데요. 아침 시작 후에 어떤 움직임인가를 제가 캡처를 안 해왔는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거든요. 와. 이게 그 오후 후반 들어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네. 다시 급반등했잖아요. 이때 이제 파월 의장 형사소송 관련된 뉴스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모습으로 이게 하루를 보면 되냐면 요 우리 끝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네. 요게 하루 종일 있었다. 아침에 빠졌다가 하루 종일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뉴스거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딛고 일어서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시장은 반등을 했지만 국채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고요. 10년 만기가 4.18%, 2년 만기가 3.54%까지 올라왔고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속 가격, 은도 같이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올라왔는데 파월 의장의 형사조사 이 부분이 연준의 돈이쏜 논란과 함께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왜 반등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검찰이 파월에 소환장 발부했다는 내용이고요. 형사소송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뉴스가 나왔다는 거고요. 파월 의장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워딩 중에 두 가지만 적어왔습니다. 나는 법치주의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또 연준 의장은 법 위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번 전례 없는 조치는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위협과 압박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공적 임무는 때로는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나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확인한 미국 국민을 위한 나의 임무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왜 반등을 좀 했느냐? 물론 영향이 있었습니다. 기금속 가격이나 시장 전체적으로도 영향이 있었고 섹터별로도 영향이 있었지만 반등을 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압박은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올해 5월이야.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물론 뭐 연준위원회에서부터 또 아예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뭐 이제 막바지에서 압박하는 건데 우리 알고 있었지 않았냐 이런 시장의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곧바로 파월 의장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는 나의 임무를 계속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이제 시장에 좀 안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건 것 같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정치적 역풍이 있을 것이다. 월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월가가 그 연준이 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준이 지지 않을 거다. 연준은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다. 아마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을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기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도 어제 장 후반에 그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섹터별로 두 가지의 중요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 지시.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민생 이 부분으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연초부터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의회에 아마 의회 통과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 정부마다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좀 주었다. 월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주와 금융주가 하락을 했는데 특히 카드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미국은 신용카드 이자율 진짜 높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따로 신용카드로 무슨 저 론하는 거 말고 네. 그냥 물건 살 때는 사실
이자 그렇게 막 비싸지 않잖아요. 무이자도 되게 많고. 네, 무이자도 많죠. 근데 미국은 되게 비싸더라고 이게. 근데도 할부로 이렇게 사는 애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 이자 내고. 거의 대부분 할부로 살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이자 막 10몇 프로 되는데도 그걸 6개월, 12개월 할부로 사요. 그 이자 비용을 내고. 네. 와, 저는 하여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BNPL이 그렇게 유행을 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쪽이 더 수혜이지 않냐. 이게 수혜냐 피해냐 이걸 막 그렇겠네요. 얘기해요 네. 지금. 예.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네. 금융주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무디스에서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 향후 5년간 최소한 3조 달러 이상을 전망한다. 요게 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다 올렸어요. 그 무디스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의미를 시장에서 좀 둔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빠져 있었고요. 이쪽에 종목들이. 그래서 오랜만에 오라클도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올랐고요. 코어이브 같은 종목들,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 12%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와 함께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올랐고요. 얘들은 반도체 오르는 동안에 계속 소위 그냥 계속 약했잖아요. 네. 그런데 얘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나타내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 같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7% 올랐고요. AMD 2.2%, 오라클도 한 3% 올랐고 샌디스크는 뭐 계속 오르고 있네요. 한 3% 정도 다시 올랐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5.8% 올랐습니다. 샌디스크는 작년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한 회사예요. 네, 네. 요거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의미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에서 샌디스크를 분사하면서 웨스턴 디지털은 HDD 위주로 가고 샌디스크는 SSD 위주로 이제 분사하면서 사업을 갔는데요. 스피노프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의 주주 있잖아요. 네. 주주들에게 샌디스크로 분사하면서 샌디스크 주식을 그만큼 줬어요. 그 사업 가치만큼 그만큼 네.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샌디스크가 대략 보니까 60조 정도 시총이 됐고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대략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웨스턴 디지털이 한 70조 정도 돼요. 또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샌디스크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양쪽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졌죠. 이 주식의 투자자들은요. 예, 좋아졌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분사를 하면은 뭐 이렇게 분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장외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네. 그 주식을 대주주 오너만큼 나도 그 좋은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잠깐 좀 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뭐 소폭이지만 뭐 강보합 정도이지만 뭐 워낙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이크론도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강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파월 의장의 영사 조사 건으로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알파벳이 참 잘하네 진짜. 예, 알파벳 더 올랐습니다. 알파벳이 나중에 1등 할 것 같아. 한번. 그래요. 예. 1등이요? 예, 제가 볼 땐 네. 올 3분기쯤 네. 1등 합니다. 엔비디아를 넘어서 그렇게 빨리요? 예? 그렇게 빨리?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빨리? 저는 3분기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네. 인프라 구축을 활용한 실제의 수익은 다른 데서 나올 거다. 그렇죠.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프라도 있어요. 구글은 인프라도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또 무시 못하는 건 그래서 그 수익과 연결된 걸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걸 하잖아요. 자율주행도 하고 로봇도 맞아요. 하고 네. AI 헬스케어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싸움으로 간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으로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중요한 점을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0.84% 올랐는데 등락폭이 엄청 심합니다. 플러스 1.17%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시총 상위 주요 종목이 막 올라갔어요. 또 오후에 파월 검찰 수사 보도 나오고 미국 선물 하락하고 우리 원화는 1,469원, 여기환율은 1,466원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 팔겠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5,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0.41%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게 올리던 평균선 근처인데 그냥 곧바로 또
2시 30분 이후에 그냥 반등을 시켜서 마이너스 0.41에서 반등하면 옛날 같으면은 네. 겨우겨우 뭐 플러스 0.1, 0.2 턱걸이 하거나 뭐 요러거든요. 플러스 0.84까지 그냥 단말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등락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의 등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약보합이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6,2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뭐 강보합 수준의 이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침에 상승 출발해서 오전에 좋다가 오후에 밀렸거든요. 근데 이 반등이 엄청 셌다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해프닝이 벌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어제 이게 바로 해프닝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곧바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1월 2일 올해 새해 주식시장 시작하고 나서 하루 빠졌어요. 하루 빠지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루도 안 빠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강세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는 전력기기가 대체적으로 강했습니다. 효성중공업, LS엘렉트릭, HD, 현대엘렉트릭 3대장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원자력도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은 20% 올랐어요. 우지는 15% 올랐고요. 그리고 방사는 먼저 올라서 좀 주춤했는데 LG 넥스원은 어제도 상승을 했고요. 재건 어제 뉴스 전해드렸죠. HD 현대건설 기계가 11%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어제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며칠째 여기 이러고 있을까요? 4일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4일간. 4일간 오르면 매물 맞고 많이 빠지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 4일간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네.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애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전력기기나 원자력, 방산 뭐 요런들이 요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서 올라갔는데 어제는 2차 전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테마는 로봇과 우주항공이 제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로봇 보여집니다. 갔어야 돼. 로봇 갔어야 돼. 좀 갔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알파벳도 갔어야 되고. 나한테 왜 그래? 로봇 갔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S&P 500이 6,917포인트예요. 그러니까 S&P 500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먼 거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 그거는 뭐 우리가 전체 뭐 중장기 시황할 때 얘기를 하고요. 전 데일리 방송 하니까요. 일단 당분간 볼 때 미국 지수는 1분기에 더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이유를 이런 뉴스가 아닌 거를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까지 지금 신고 지수잖아요.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오는 동안 시총 1위 엔비디아 어땠어요? 계속 멈춰 있었죠.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2위가 지금 알파벳이 알파벳. 됐고 3위 애플은 빠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지고 있잖아요. 네.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얘네는 시총이 두 개는 4조 달러 넘었고 하나는 3.8조 달러, 3.7조 달러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알파벳 빼놓고 나머지들은 멈춰 있거나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은 두고 다른 게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걔들이 결국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그 폭 자체가 아주 크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 해서 계속 빠졌거든요. 네.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쭉 빠져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면 지수는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의 그 시총 1, 2, 3, 4위를 보니까 이거 빠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그들이 여기서 더 빠질 거야?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연속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며칠째 상승입니까? 제가 이것도 써왔는데 7일 연속 상승이에요. 미국은 하루 빠지고 상승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4일 동안 이 가격이에요. 정고점 못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 아직 신고가 내고 그리고 여기 4일 동안 일종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는 올라가요 계속. 그 다른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끝이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수는. 좀 그런 분위기에 지금 있어요. 지수 자체는 좀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고 찾아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8월 초에 고점 찍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네요. 그래요? 와, 엄청 오래됐네. 거의 반년을 쉬었네요. 예, 애플도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 애플도 보니까 애플은 그래도 한 좀 12월까지 오르다가 좀 이제 한 달 정도 빠졌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동안 걔네들이 빠지고 있는데 지수는 신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연초부터 이제 지금 요즘 AI 얘기 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걔들이 그러는 거고 어느 순간 되면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은 마이너스 30% 40%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여지가 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이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쿠바 등 중남미 지역의 지정 리스크 요런 쪽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경제로 시장이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연초에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쪽에 뉴스가 많지만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일간 고점 차익 매물 맞으면서 차익 매물도 있을 거고 외국인들이 환율 연계 매물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자동차,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얘네들이 오르면서 유지해 주는 거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강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제가 저기 적어왔습니다. 1월 달 네. 2주 남았죠? 네. 1월 달에 5,000포인트 터치하지 않겠냐. 1월 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5천이요. 근데 지금 10%도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간다고 봅니다. 지금 4,600포인트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남지 않기 그렇긴 해요. 9%? 한 8% 정도? 그렇긴 합니다. 반도체 업종 예상 그러니까 올해 이익을 감안한 예상 멀티플이 9배 수준인데 코스피 전체의 포도보다 낮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 반도체 제외한 코스피 상승은 2.3% 수준이다.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해 약 20% 정도 상승 전망한다. 그래서 다른 쪽도 같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그림을 하나 보세요. ETF는 대부분 전부 다 당연히 가중 평균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더 시장이 높은 곳에 비중을 높여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ETF를 보고서 어떤 주식들이 더 비중이 높은가. 그러면은 그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주식이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 이제 이건 회사들의 이름입니다. 회사. 요걸 동일 가중하고 가중평균을 비교해 봤더니 ETF 수익률이 이거 2012일부터 한 달간 정도예요. 네. 코덱스 200이 한 15%, 타이거 200도 한 14.5%, 15% 가까이 되는데 동일 가중으로 계산했더니 0.5% 코덱스 200은 타이거 200은 마이너스 0.48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현상을 가지고 그럼 이걸 바꿀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요게 지금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보고서들 보면 이게 확산이 될 거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나 우리나라 요즘에 조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나 아니면 2등 중대형주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거라는 쪽 그쪽도 관심을 갖자라는 것도 나오긴 해요. 근데 여전히 이 지금 대형 수출주 위주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이 대형주들 수출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사고 싶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소형주나 중대형주에 보면은 가치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있어. 내가 이쪽으로 할 거냐 말 거냐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쪽으로 다시 수급이 중대형주나 중소형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ETF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ETF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점 그쪽에 돈이 들어가고 ETF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그 소위 이 차별화의 주가 등락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요 화면은 뭐냐면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샌디스크의 이익 전망이에요. 2026년, 27년 이렇게 가져왔고요. 요 표가 이제 제가 다른 데에 있는 걸 캡처한 거고요. 요거는 주가 움직임입니다. 이 까만색이 S&P 500이거든요. 상대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까만색을 맨 밑에 0으로 놔고 봤을 때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게이트가 이만큼 오르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샌디스크가 좀 굉장히 압도적이네. 예, 압도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는 제가 뭐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근데 ETF가 이렇게 이제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면 돈이 커지면 예. 그냥 ETF를 그냥 사서 그냥 같이 그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ETF가 어떻게 가는지 뭐 뻔히 뭐 샀는지 다 보이니까 예. 얘네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요거랑 어떤 뭐 괴리가 생긴 뭐를 이렇게 잘 투자하고 이런 걸 이제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좀 ETF하고 괴리라는 게 다른 섹터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그 섹터 안에? ETF는 어쨌든 한 번 사면 계속 담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방향성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팔기도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뭐 간다는 걸 알면 예. 이제 뭐 좀 종목 살래 ETF 살래예요? 아니면 아니면- 질문이 예.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주신 걸로 그 얘기 아니었나요? 아니면 괴리가 뭐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ETF가 담은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걔는 뭐 10%를 갔는데 예. ETF는 다 해서 담았으니까 3%밖에 못 갈 거 네, 아닙니까? 네. 이제 보고 ETF들이 담은 종목 중에 좀 예. 이렇게 뭐 앞에 있는 애 이런 애를 잘 고르는 게 낫나. 그거는 이제 진짜로 그 각자 선택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종목을 사면 액티브인 거고 네. ETF를 사면 약간의 뭐 패시브는 아니지만 ETF가 종목이니까 네. 약간 패시브 성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전력기기가 향후에 AI 시대에 계속 갈 것 같아. 네. 그러면 전력기기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력 에너지 ETF가 있고 네. AI 전력 ETF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도 국내도 있고 전 세계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번 시장이 갈 때까지 또는 AI 고점론 나올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ETF를 내가 꾸준히 계속 사가지고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다분히 패시브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안에 종목들을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으니까 어떤 건 급등하고 어떤 건 못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비중이 가장 많은 거 그리고 선도 대장 네. 나는 얘를 따로 거래하겠다라는 거를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럴 때 대부분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정설은 정설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7대3 법칙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70% 정도는 네. 패시브적인 좀 안정적으로 그냥 가고 운영을 하고 한 30% 정도는 액티브하게 내가 좀 하다가 좀 깨지기도 하고 네. 벌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70%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1번 뉴스는 전해드렸고 기금속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드렸지만 일단 지정 리스크 확대된 부분들 때문에 더 오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금이 $4,600 정도 됐습니다. 네. $600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중국이 은 수출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들 좀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의장을 바꾸면서 금리 인하를 좀 강화할 거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것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산 가치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만이 아닌 기금속도 특히 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을 더 각광받고 금에 더 지금 포지션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은 네. 이게 지금 가파르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고평가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지정 리스크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에 또 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광물도 지어전도 많이. 그러니까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금도 세계에서 거의 뭐 수익권이래요.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제일 많고. 네.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금 좀 캐면 좀 떨어지지 않나. 진짜 이제 뭐랄까요? 재테크 전문가 되시네요. 옛날 얘기인데 아 그래요? 옛날 얘기 아니요 그 얘기를 말씀이 아니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지금 말씀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옛날 얘기인데 제가 이제 대리 막 이런 시절에 진짜 옛날에요. 20여 년 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아침 데일리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란 통화가 네, 가치가 네. 폭락했잖아요. 네. 그럼 글로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달러를 갖고 가서 그 통화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치로 달러를. 그래서 그 리스크가 끝나면 다시 그 통화가 높아지지 않겠냐. 전쟁통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진짜.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가셨어요 그분은? 그런 걸 좀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요? 오빠 무역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실제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장 극단적인 리스크가 가장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시장에는 네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도 수익과 AI의 인프라를 수익과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AI 기반 신약 연구 공동연구소 설립에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베라루빈 칩을 활용한 신약 설계, 발굴, 연구 수행을 한다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노림수는 제약사들의 엔비디아 하드웨어 기반의 플랫폼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이 AI 파트너로 구글 제미나이 채택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 발표인 것 같습니다. 애플 측의 얘기인 거예요.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 모델에 구글의 제미나이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년간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연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되지 않겠냐. 연간이에요. 계속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구글 진영 그리고 알파벳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메타가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의 원자력 발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어제 우리 원자력 관련 섹터에서 종목들이 오르는 부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어저께 뉴스를 좀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O HD 현대로보틱스가 IPO 준비한다라고 주관사를 설정했습니다. 네. 기업 가치가 지난 10월에 1.8조였는데 지금은 이것의 1.8조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부사장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적절한 시점에 IPO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시장에서 IPO하고 그다음에 현대 로보틱스는 한국 시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것은 올해 상당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계속 관련 종목들과 관련 것들이 섹터들이 지금 테마를 이루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국산 EUV 블랙 마스크를 이게 SNS 텍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기술 개발하고 있었는데 요게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곧바로 이게 어저께 KH바텍이 살 것 같구나. 요거는 어저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곧바로. 그냥 좀 주춤하고 있다가 곧바로 수직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적용을 목표로 해서 EUV 블랙 마스크 평가 중인데 그동안에 일본 기업 위주로 공급 득점했는데 국산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UBS에서 SK하이닉스 삼성 또 얘기지만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것들, 특이한 것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85만 3천 원에서 10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해 영업이익을 150조 원. 150조요? 네, 150조 원. 내년도 157조 원. 150조 원 전망을 해놓으면서 목표 주가 상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왜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미시는 분들이 있죠. 삼성전자를 미시는 분들도 있고 네. 서로 다른데요. 뭐 둘 다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높게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건 뭐 Q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P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겠죠? 그렇죠. 영업 이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높아지고 KH바텍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외장 케이스 네. 부품을 계약했다는 뉴스에서 이게 어저께 곧바로 상한가 갔는데요. 바텍. 종가는 제가 못 봤는데 KH바텍이요. 아, 예전에 이거 제가 투자했던 종목 아닙니까? 예전에 이거 네네.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 예. 아, 힌지. 스마트폰 관련 힌지, 예, 그 네. 주식이에요. 잘 아시네요. 아. 그 주식인데, 그 말씀 잘 주셨어요.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면 KH바텍을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힌지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 외형 부품에 들어가는 다이캐스팅 기술이 얘가 가지고 있어요. 아. 예전부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고 로봇의 외장 케이스에 접목해서 로봇 부품 사업을 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하긴 로봇 관절들 뭐 이런 게 다 접혔다. 반도체 끼고 장비 네네네. 부품 회사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2차 전지 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2차 전지 네네,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로봇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이 있는 기업들은 로봇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독일 에너지 기업의 변압기 공급한다는 건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유럽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변압기가. 그리고 12번은 한골에서 6월부터 아침 7시에 프리마켓 개장을 해서 7시부터 8시까지 프리마켓,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 한다 그러고 상장 폐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네. 있고 불공정 거래 적발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NXT 말로는 글로벌 입사 시간 개장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 NXT 정해진 거예요? 그 뉴욕 24시간 하기로 한 거 정해진 거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네. 거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야간에 그쪽과 우리 거래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 시장이 연결해 보면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NXT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점유율을 계속 그렇겠죠. 그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렇겠죠. NXT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NXT가 8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제가 왜 그 생각을 떠두냐면 얘는 7시부터 하겠대요. 7시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8시까지 하겠다는 건데 야, 참 아니 그럼 8시도 그 NXT 마감 시간하고 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 증권사 쪽이 직원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교대 시대로 가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교대라고 하기에는 그런가? 해야지. 왜냐면 네. 장 시작 전부터 대응을 하셔야 될 그럼요. 거고 예. 그 다음에 장 끝난 다음에도 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규 근무 시간 있잖아요. 8시간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원래 장전에 회의 다 끝내시죠. 12시간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전 바는 한 6시 출근하셔서 한 오후 한 2, 3시까지 하시고 오후 바는 이제 낮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 그죠? 네. 직원 신입 직원 더 뽑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군요. 네. 야 축하드립니다. 한참 후배 많이 안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또 아이고 일자리.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 또 증권사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많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를 늘려놔서 뭐 증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고 협회도 더 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시간이 길든 짧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 생각은. 맞아, 그렇긴 하죠. 네.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40년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경쟁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좀 이렇게 너무 경쟁하지 맙시다. 그냥 시간 맞춥시다. 이렇게 될 것 같긴 하고. 아니 근데 글로벌 우리보다 선진 시장에서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또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하여튼 시간을 늘린다는 거. 예, 주식시장의 큰 변화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과는 오늘 시장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